이제 네. 증식 주사 치료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중에 아까 보니까 그 줄기세포 이식술 네, 요게 좀 맞습니다. 화면에 보이던데 그건 어떤 치료 방법이죠?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제 생소할 수도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검증이 된 거야? 이거 뭐 혹시라도 뭐 치료받으면 암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속설들이 많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의구심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거의 10년 넘게 검증이 된 치료 방법이고요. 특히나 무릎 쪽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셔서 그렇지 이게 이제 무조건 줄기세포 한다고 해서 다 낫는 병은 아닙니다. 그거를 반드시 전문가랑 경험 많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이 보통 줄기세포 이식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 재생이 안 되니까 평생 요거를 연골 손상된 거를 최대한 그냥 약 먹고 버티다가 다 망가지면 인공관절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손상된 연골이 있으면 이걸 메꿔주면 되지. 이거 메꾸면 이제 간단하게 낫는데 왜 이걸 병을 키워? 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왼쪽,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움푹 파인 연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면은 이 도포된 연골 세포에서 성장 인자들이나 촉진 인자들이나 염증을 없애는 인자들이 나오면서 이 하얀 연골로 다시 덮어지면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 다시 연골을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서 난 나이 들어서 아픈 거니까 그냥 참고 지내다가 수술해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치료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재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가 재생력이 없는 네. 부위였는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줄기세포 이식술 특장점들도 한번 몇 가지 꼽아볼까요? 네. 줄기세포는 솔직히 이제 가장 작은 한 0.5에서 0.7mm 아주 작은 관절경 시술할 때 쓰는 작은 절개창으로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되기 때문에 절개가 적고요. 그리고 또 인공관절은 아주 10에서 15cm 정도 크게 쓰게 되는데 게다가 또 이게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출혈이나 이런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30분 내외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술 시간도 길지가 않고 또 거부 반응이 여태까지 10년 넘게 몇만 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부 반응이나 암으로 발전되거나 뭐 이런 안 좋은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공관절 수술하고는 좀 차이가 꽤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줄기세포 시술 이식하는 거는 20분에서 30분으로 아주 짧은 시술 안에 시술을 통해서 끝나게 되고요. 인공관절은 이제 아무래도 뼈를 깎고 새로운 관절을 넣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 줄기세포는 주입하고 도포해서 2박 3일 만에 간단하게 끝나는데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최소 통증 조절을 잡으려면 2주 정도는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개 부위가 줄기세포는 워낙 작으니까 겉에서 티가 안 날 정도로 아주 작은 절개 2개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인공관절은 한 손뼉 한 뼘 정도의 아주 큰 한 10에서 15cm 정도의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좀 더 심하고요. 줄기세포는 한번 재생을 유도해서 잘 재생이 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거의 자기 세포를 살린 거라서 반영구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데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나 또 기기가 망가지거나 2차적인 손상이 되게 되면 재수술을 또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수술과 비교해 보니까 훨씬 부담이 없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좋아지신 분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자세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네. 다음 만나볼 사례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사례를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7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70대 초반도 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양반다리를 갑자기 못 하시고 그다음에 쪼그려 있어도 무릎 통증이 좀 심해서 이게 자꾸 이게 연골사도 맞아보고 했는데도 좋아지는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 오금이 땡기고 붓고 아프다라고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필 때 이게 걸린 느낌이랑 통증, 시큰거리는 통증이 생겨서 내리막길을 참 못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걷고 이런 것도 못 하셨는데 막상 이게 들어가서 보니까 연골이 막 이게 나풀나풀거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관절염이 진행됐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다행히도 연세에 비해서 연골이 정상적인 연골이 덮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을 시행을 하였고 거기서 한 10개월, 이제 1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연골이 이제 비교적 잘 대포되어서 비교적 잘
결과가 좋으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후가 좋은 우리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